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갑자기 PC방에 전원을 내린 기자의 이야기나 이 차는 이제 제 것입니다. 눈 속에 파묻혀간 박대기 기자 등 정말 레전드 반열에 올라온 기자들의 이야기를 몇 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도 기라성 같은 기사를 남긴 기자들이 참 많은데요. 이번엔 이렇게 역사에 남을 기사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송혜교, 서경덕 교수의 기증 기사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는 훈훈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송혜교와 서경덕 교수가 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기념해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 주립과학도서관에 홍범도 장군의 대형 부조 작품을 기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기증을 통해 홍범도 장군을 카자흐스탄인들에게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보도 자료에 오타가 하나 있었습니다.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한 건데요. 그런데 해당 보도 자료를 그대로 복붙해 27개의 기사에서 그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쓴 것입니다. 정말 기자들의 복붙 관행이 만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실수를 했던 오보들도 많았습니다. 네이트판의 판춘문회에 속아 경복궁역의 의인들을 매도하는 기사를 소개시켜드린 적도 있었는데 한 만우절 장난에 속아 빌 게이츠가 피살되었다고 전국적인 속보가 나오기도 했었고, 동남아 쓰나미 때는 이연걸이 거기에 휩쓸렸다는 기사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도 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과를 보도하면서 소련이 신탁 통치를 원하고 미국은 반대한다는 오보를 전달해 결과적으로 한반도는 찬탁과 반탁의 이념으로 갈리고 남북한 분단에 6.25까지 일어나기도 하는 엄청난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보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오보도 있었습니다. 바로 베를린 장벽 오보 사건인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국이었던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 분할되었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의 영토가 합쳐져 서독, 소련의 영토가 동독이 되는 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하자 수도에 있는 베를린에 아예 장벽을 세워버리는데요. 30여 년간 장벽은 베를린을 갈라놓았고 동독 사람들은 해외로 여행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있음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독을 탈출하기도 하고 동독에서도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고르바초프에게 이 벽을 허무시오라고 하기도 하였는데요. 결국 동독에서는 여행 자유화 정책을 펼친다고 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내용에 주는 동독인들의 해외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서독 국경을 통한 출국도 가능케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동독 공산당 정치국 대변인 귄터 샤보보스키는 이 여행 규정을 결정하는 동안 휴가를 가 있었고 기자회견 당일에야 문서를 건네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날카로운 기자들의 질문에 즉석 답변으로 대응했다고 하는데요. 에르만이라는 이탈리아 기자는 언제부터 시행되냐는 질문을 했고 귄터 샤보브스키 동베를린 총서기는 지체 없이 지금 당장이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 기자들이야 그냥 여행 절차 간소화 정도로 알아들었었지만 이 이탈리아 기자는 이 여행 행정 간소화를 아예 국경 자유 통과라는 내용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헤드라인으로 보도하게 되는데요. 이탈리아 언론사인 ANSA 본사도 처음엔 믿지 못했다고 하는데 에르만 기자는 본인의 말이 맞다고 우겼고 결국 기사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미국에도 전파되며 미국 언론에서도 국경 개방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소식은 다시 서독과 동독에도 퍼지면서 양쪽의 시민들이 베를린 장벽에 불도저와 크레인까지 끌고 오는 등 허물기 위한 집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수들도 베를린으로 와서 평화 콘서트를 열기까지 하는데요. 아예 국경 수비대원들도 서독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장벽을 넘어가는 등 완전히 통제를 벗어나 버립니다. 결국 동독과 서독은 손을 놔버렸고 아예 장벽 철거가 대놓고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장벽의 해체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독일은 공식 통일을 선언합니다. 말실수와 오보 하나가 분단 국가를 통일시켜버린 결과를 낳은 건데요. 결국 이 기자는 2008년 장벽을 무너뜨린 결정적 발언을 이끌어냈다며 공로 훈장을 독일 대통령에게 받게 됩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평화를 가져다준 오보도 있지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2019년에는 명절 파업 어머니 대신 3대 독자 차례상 첫 도전기라는 체험 기사가 올라옵니다.
언제나 명절만 되면 이런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 희생되는 분들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 마련이지만 이 기자는 아예 본인이 차례상을 차렸다면서 체험기로 썼는데 기사가 매우 이상했었습니다. 누나만 둘 있는 3대 독자라고 본인을 소개했는데 숙모와 형수님이 부엌을 드나들고 삼촌들도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쓴 건데요. 3대 독자면 아빠 외엔 형제가 없어야 하는데 숙모와 형수, 삼촌은 누구냐는 비판 댓글이 올라왔고 이 여론을 반영하여 기자는 기사를 수정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 고모와 외숙모만 부엌을 드나들며 음식을 만들고 고모부와 외삼촌들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로 바꾸는데요. 보통 출가 외인이라고 하여 고모나 외숙모는 차례상을 차리지 않고 고모부와 외삼촌 역시도 차례 때 오지 않지만 버젓이 그렇게 쓴 겁니다. 당연히 이도 엄청난 조롱을 받았었는데요. 또 이 여론을 반영하여 세 번째 수정 기사가 나옵니다. 어릴 땐 고모가 부엌을 드나들며 음식을 만들었고 고모부와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쓴 건데요. 고모부와 이야기를 나누던 외삼촌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엄마와 누나들과 함께 나눈 카톡 대화라면서 카톡 캡처 같은 걸 보여주는데요. 딱 봐도 주작으로 만든 느낌이 드는 카톡 배경의 글씨체로 보였습니다. 이쯤 되면 기사를 내릴 법도 한데 어찌되었든 정말로 장을 봐서 차례상 차리기까지 한 게 아까워서인지 지금도 이 기사는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명글도 올라왔는데요. 기사에 나온 삼촌, 숙모, 형수는 외삼촌, 외숙모, 외사촌, 형수를 뜻한다는 해명이었는데 혼란을 없애기 위해 친가 쪽 얘기로만 수정했다고 한 것입니다. 사실 해명을 보아도 확실하게 이해가 되기 힘든 건 마찬가지긴 하네요. 체험을 하려면 남영도 기자처럼 아예 개체험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악의적인 기사들입니다. 악의적으로 김병현 선수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은 지금도 레전드로 회자되고 있고 저도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40 버스 사건이나 최선당 사건 등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기사 등으로 큰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2017년에는 분단위 동선 체크 회사 나가라 라는 기사가 뜹니다. 해당 뉴스를 보면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던 파견직 근로자의 인터뷰도 나오는데요. 어디에서 어느 시간에 뭘 하고 있었는지 회사에선 다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라며 회사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 휘트니스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비근무 추정 시간이라고 하여 근무 시간에 다른 곳에서 사원증 카드를 찍은 것들을 종합하여 기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간 곳들이 커피숍이라고까지 하는데요. 삼성은 수당 신청 9번 중 6번을 부풀려서 신청했다며 자료를 보여주며 반박을 했지만 뉴스는 여직원의 인터뷰를 담으며 삼성을 악덕 기업으로 포장합니다. 그렇게 분단위 동선 체크 기사는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에 퍼져나가면서 삼성을 욕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삼성에서는 바로 반박 자료를 냅니다. 해당 여직원은 자율 출퇴근제를 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했으며 근무시간 산정 기준 등을 재정리하기 위해 출입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초과 근무에 대한 부당 비용을 청구한 것을 발견하고 근무 태만에 대한 업무 차질도 발생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취재기자와 간부 등에게 찾아가 3차례나 설명했음에도 삼성이 근로자들을 분단위로 감시하는 것처럼 왜곡해 보도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 여직원은 LH를 갔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왜곡된 기사 몇 번에 완전히 망해버린 회사들도 많았던 것을 기억하면 삼성 같은 큰 회사가 아니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도 같네요. 그 외에도 2장 같은 사진 1장, 자연이 만든 신기한 마술 호수가 페이크네 라는 제목으로 이 사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기자는 이 사진이 없었는지 일부러 2장 같은 사진 1장을 합성해 놓고는 사진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라고 써놓기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기도 했고 아이폰을 버려야 애플이 산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애플의 암울한 현실이라며 스티브 잡스와의 가상 인터뷰를 싣기도 했으며 아예 제목부터 인터넷 용어를 아무런 검증 없이 쓰는 기자 황우석 박사가 코요테의 복제를 성공했을 때 왼쪽부터 신지, 김종민, 백가라는 드립치는 기자 등 별의별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사 쓰시는 기자분들도 많을 텐데요. 참 기자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